안녕하세요. 최순희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강한국 작가님을 비판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투자 관련 채널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즐겨보는 채널이 강한국 작가님의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입니다. 저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일반인들이 강한국 작가님처럼 투자를 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강한국 작가님의 주요 전략은 부자처럼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퀀트 투자도 있고, 뭐 동적 자산 배분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연구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백데이터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계좌를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연구를 엄청나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 투자의 고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분산 투자인 겁니다. 강학국 작가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도 이제 분산 투자예요. 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국민연금을 봐도 그렇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유명한 투자 회사나 투자 그룹들을 봐도 그렇지만, 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트폴리오에 분산 비중을 한단 말이죠.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정을 하는데, 어떤 뭐 슈카가 그랬나요? 슈카 씨가 그런 포트 조정을 하는 게 사실 투자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투자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언젠가 갑자기 금이 올라요. 언젠가는 주도주가 오릅니다. 언젠가는 가치주가 오르고, 언젠가는 채권이 올라요. 언젠가는 코인이 또 오르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리고 부자들은 이거 자체가 생활비랑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생활비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산에서 생기는 변동성이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집을 사거나 목표가 있어요.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은퇴 자금을 뭐 사람들이 뭐 10억을 모은다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 뭐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자산이 뭐 최소 10억에서 몇십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한 거랑 내가 일상생활에 돈을 쓰는 거는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금이든지 주도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랬었을 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뭐 종목당 뭐 100만 원에서 뭐 한 500만 원씩 투자를 한다. 이게 만약에 두 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요게 뭐 200에서 한 1000만 원 돈이잖아요. 이것도 뭐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생을 바꾸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최소 투자 자금이 한 종목당 1000만 원에서 1억이 된다. 그러면은 요게 뭐 두 배가 오르든 아니면 50%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뭐 두 배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의 값어치에서 2억이 되겠죠. 이거는 인생을 그래도 조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필연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부자들은 투자를 분산을 해요. 근데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 서민들은 몰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제일 많은 구간은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1, 2억, 많이 하면 1, 2억 이런 정도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로 집을 사고 뭐 하려면은 못해도 몇 배 투자, 그러니까 몇 배의 수익은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10년을 기다리거나 뭐 20년 기다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올라가는 거를 올라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위험 부담도 더 있고, 돈을 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저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했던 계좌는 수익률이 잘 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계좌는 이것저것 많이 하고 딴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뭐 별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강한국 작가님이 방송을 시작을 할 때 얘기했었던 본인의 자산이 강한국 작가님 자산이 60억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요게 차곡차곡 불려나서 뭐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80억에서 100억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인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인증 별로 의미 없어요. 네, 인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냥 요거를 뭐 믿는다는 가정하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체 자산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한 1, 2년 전쯤부터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강한국 작가님이 그냥 그 해외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 월급을 모아서 60억을 지금 하고 있는 퀀트 투자로 해가지고는 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투자를 하고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투자 자산으로는 60억을 만드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국 작가님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나도 빨리 강한국처럼 몇십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니면 못하더라도 10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사실 반드시 강한국 작가님이 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60억을 만드신 데는 아마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퀀텀 점프 구간이 필요합니다. 뭐 초기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1억이든지 몇 천만 원이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십 배, 수백 배로 불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게 코인 불장 때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몰빵하고 몰빵하고 해가지고 뭐 몇백억에서 뭐 몇천억 자산을 일군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뭐 아니면은 뭐 제가 그때 보지는 못했으니까 코인을 할 때도 나름의 퀀트 기법을 해가지고 코인으로 대박이 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강한국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그 지식적인 욕망이 굉장히 크신 분이어서 이거를 60억을 벌건 뭐 언제 얼마큼 코인으로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키는 투자 그리고 이 이상 내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식이 쌓였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코인 할 때처럼 막 몰빵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투자가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칙과 마인드구나. 너무너무 쉽네. 되게 쉬울 거예요, 아마. 쉽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안 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드가 작을 때랑 시드가 클 때랑 투자를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마다 막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투자할 때랑 내가 적어도 한번 뭐 종목을 살 때 1000만 원씩 산다. 그래가지고 얘가 오르게 되면은 실제로 나한테 의미 있는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막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익률은 높아요. 수익률은 높은데도 그거 가지고 나한테 인생에 의미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최소 뭐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은 최근처럼 한 50% 올랐었을 때 그게 꽤나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데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근거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좌적으로 뭐 이렇게 사고 파는 매수 매도가 없음에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없더라도. 여기 빼먹었는데 부동산도 있네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쩔 때는 부동산이 오르고, 어쩔 때는 금이 오르고, 어쩔 때는 주식이 오르고, 그럴 때마다 이익을 그냥 계속 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완전히 몰빵을 하고 뭐 도박에 빠지거나 뭐 이상하게 너무 연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망하기가 일반 서민들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몇천만 원에서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뭐 본인 가족들만을 위해서 1억 이상 쓰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 아니고서는 잘 없을 거예요. 자산이 그래서 뭐 천억대 부자든 천억대 부자부터는 뭐 몇 조대 부자랑 그렇게 삶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투자 자산하고 일상생활하고 완전히 분리가 있는 정도의 부자와 우리는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뭐 집을 사던 은퇴를 하던 뭐 아니면 갑자기 병원비를 쓰던 결혼을 하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불려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자보다 서민들이 돈 모으기가 투자로 성공하기 훨씬 더 훨씬 더 겪어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물론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강원국 작가를 보면서 그럼 평범한 나도 몇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냐. 근데 그 전제는 사실은 이 퀀텀 점프 구간이 있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강원국 작가님이 사라고 그랬는데 뭐 했다. 근데 보니까 강원국 작가님은 자기 원칙에 따라서 떨어지니까 손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작가님도 왜 이러지?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라고 생각이 좀 드실 텐데 그거는 목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이 작은 씨들을 몇십 배를 불려야 되는 목적인 거고 한국 작가님은 이미 자기는 부자인 상태에서 이거를 지키고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목표한 수익률보다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나오네. 생각보다 투자가 자산이 많아질수록 더 쉽네.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60억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를 제일 원한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강한국 작가님의 채널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제가 거의 모든 영상들을 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기의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그런 백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 본업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거 공부하시는 것 자체를 본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일반 사람들이 강한국 작가님처럼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